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부하는 아빠 문원장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세 가지는 첫 번째 암이고요. 두 번째 심장질환, 세 번째 뇌혈관 질환입니다. 오늘은 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37.4%가 살아가는 동안 한 번은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은 수명이 80세인데 39.8%가 암에 평생에 한 번은 걸리는 확률이고요. 여성은 86세 수명으로 34.1%가 평생에 한 번은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여성보다 남성이 수명도 짧고 암에 걸릴 확률도 훨씬 높지요. 여러 가지 암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암은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양성 종양은 확산이나 전이하지 않으면서 제거를 해서 치유할 수 있는 종양, 즉 몸 안에 뭔가 덩어리고요. 악성 종양은 빠른 성장과 치명성, 즉 파고들거나 퍼져나가는 걸 말하는데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고 체내의 다른 부위에 확산 전이를 해서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는 종양입니다. 그래서 이 악성 종양을 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 남자와 여자를 비교를 했을 때 발생하는 암들을 비교를 한 것입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위암의 발생률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는 가장 발생률이 높은 것이 유방암이고요. 그 다음 갑상선암, 그 다음 대장암, 위암, 폐암 순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네 가지만 딱 집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피내암. 상피내암이란 암이 처음 시작한 장소에 머무르며 다른 조직층으로 침윤 및 악성의 행태를 보이지 않은 단계를 말하고요. 또는 그러한 성질의 암을 말합니다. 두 번째, 암 유병자 수는 암 환자 및 암 안치 후 생존하고 있는 사람의 수를 암 유병자 수라고 합니다. 세 번째, 조 발생률은 해당 관찰 기간 동안 새롭게 발생한 암 환자 수를 전체 인구 수로 나눈 값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암이 발생하는 분율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상대 생존율은 암 환자의 5년 생존율과 동일한 연도, 성별, 연령을 가진 일반인들의 5년 생존율과의 비율로서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암 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 생존율이 70%다 이러면 일반인들이 100% 생존한 경우에 암 환자가 70% 생존한다는 것입니다. 즉 100명의 일반인에 비해서 70명의 암 환자가 생존한다는 것이죠.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30% 정도가 사망할 확률이라는 것이죠. 5년 상대 생존율 그래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1993년부터의 자료입니다. 최근 자료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가 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93년의 경우에 41% 생존율이 64%로 거의 23%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분들이 암이 걸렸더라도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남자의 경우는 32%에서 58%로 26% 생존율이 올라갔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52% 정도에서 지금 현재 한 70%까지 생존율이 올라갔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니까 조금 서글픈 생각이 드네요.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서 암에 걸리기도 잘하지만 생존할 확률도 훨씬 더 떨어지네요. 좋게 표현하면 여자들은 암에 걸렸더라도 생존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죠.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제 이 영상 뒷부분에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암별로 사망자 수입니다. 가장 많은 사망자 수를 보이고 있는 것은 폐암입니다. 그 다음 간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 담낭암, 일곱 번째가 여성들이 걸리는 유방암입니다. 폐암이 압도적으로 많지요. 남자들이 흡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폐암에 걸리는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성들도
폐암에 많이 걸리고 그걸로 인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접 흡연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나는 담배를 안 피우지만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흡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폐암에 많이 걸리는 이유는 요리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요리를 하면서 그러한 음식 조리하는 과정에 나오는 연기와 그런 미세먼지들 때문에 폐암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방을 잘 설치를 해야 되고 그 후드 청소를 정기적으로 잘 해줘야 합니다. 주변 환경 속에서 암에 걸릴 확률을 최대한 낮춰야죠. 이 그래프는 모든 암의 연령별 발생률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파란색이 남자고요, 빨간색이 여자입니다. 근데 특이적인 게 50대 후반까지는 미미하긴 하지만 여성들의 암 발생률이 남성보다 더 높았는데 50대 후반부터는 급격하게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50대 후반부터 남자들의 암 발생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의 암 발생률은 상대적으로 좀 완만하죠. 이 그래프는 남성들 암 발생률만 따로 뽑은 것입니다. 50대 후반, 60대부터 급격하게 암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그래프는 여성들의 암 발생률입니다. 특이적인 게 유방암이 핑크색이고요. 그 다음 전립선암이 이렇게. 나머지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60대 이후에 급격하게 발생률이 올라가는데 특이하게도 유방암과 전립선암은 인생의 전성기, 가장 활동적인 시기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이죠.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위에서 가까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항암 음식 5가지를 추려봤습니다. 가지, 마늘, 토마토, 양배추, 생강입니다. 이 음식들을 꾸준히 많이 드시면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암 예방 수칙입니다. 10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금연, 남의 연기도, 담배 연기도 피한다. 두 번째, 건강 체중을 유지하자. 세 번째,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자. 네 번째,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꼭 받자. 다섯 번째, 짠 음식과 탄 음식은 먹지 말자. 여섯 번째, 금주하자. 하루에 한두 잔 정도 가볍게 하자. 일곱 번째, 안전한 성생활을 하자. 여덟 번째, 생활 환경과 작업 환경 속에서 발암 물질을 피하자. 아홉 번째,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자. 열 번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자. 10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항암 생활 습관을 5가지로 다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몸을 혹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후회와 걱정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첫 번째가 과로고요. 두 번째가 스트레스입니다. 만병의 원인은 2가지,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몸을 너무 많이 쓰거나 마음을 너무 많이 쓴 경우에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 병 중에서 암이 대표적이고요. 세 번째, 잠을 푹 자야 합니다. 잠이 보약입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내 몸이 긴장이 되어 있을 때 잠을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데 잠을 푹 자지 못하는 경우에는 몸의 회복력이 확실히 떨어지고 병에 걸리게 됩니다. 네 번째,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근력 운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운동을 해야 체온도 올릴 수 있고 근육을 만들어서 몸의 저항력,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야 병도 예방하고 설령 암에 걸렸을 때 암을 치료하는데 온열요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면 암도 힘을 못 씁니다. 온천과 사우나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암을 예방하고 치료를 하려면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병원에서 치료하는 수술과 항암요법, 호르몬요법, 방사선요법을 다 치료를 하고 내가 스스로 관리를 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운동요법과 온열요법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면 암이 힘을 못 씁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3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왕 쑥뜸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돌뜸이라고 있는데 이 돌뜸을 가지고 수시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온천을 가까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왕쑥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쑥뜸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한의원에서도 하지만 주변에 보면은 뜸방이라고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의사 생활 20여 년 이상 하고 있는데 한의사가 되어서 한의원이 일반 의원과 다른 차별화가 되는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쑥뜸입니다. 저는 쑥뜸을 하고 싶어서 쑥뜸 시설도 하고 쑥뜸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의사들이 이걸 하고 싶어도 많이 못하는 이유가 이 쑥뜸을 하려면 추가적으로 환기 시설을 해야 하고 추가 인력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한의원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변에 왕쑥뜸을 하는 한의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행운입니다. 그것을 잘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고 왕쑥뜸을 하는 한의원들이 없어지지 않도록 많이 이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한의원에서 왕쑥뜸을 할 경우에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진료비가 정액제입니다. 물론 총 진료비가 2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그 이상인 경우에는 30%가 되니까 올라가겠죠. 대부분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900원 이하로 진료비를 받고 있습니다. 1,900원을 투자를 하고 왕쑥뜸을 한다면 이 이상 건강관리할 만한 더 좋은 수단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왕쑥뜸이 아주 좋은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쑥뜸을 하는 한의원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자주 가서 왕쑥뜸을 하시면 건강관리하고 병을 예방하고 병을 치료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암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편에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파TV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